자, 제보자는 운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언덕을 오르지 못하는 차가 후진 충돌 후에 갑자기 골목길을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안 밟히는 거죠?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장애물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긴 거리를 무슨 속도로 달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차가 다행이네요, 멈췄습니다. 급발진이냐 이게? 어머.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요. 여기를 올라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마크가 있죠.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끽끽 하면서 굉음을 내면서. 자, 제보자의 말처럼 차는 언덕을 오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굉음을 냅니다. 그러더니 언덕을 미끄러져 내리고 맙니다. 부딪히자마자 이거 꽝 하자마자 그냥 뒤로 놓는 순간 총알같이 앞으로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자, 마치 레이싱 경주를 하듯이 내달리기 시작하는 차.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돌진합니다. 차는 1시간의 속력이 붙어서 100m가량의 거리를 달렸어요. 핸들이 막 떨리는 거예요. 차에 있는 정말 거를 브레이크 놀라셨겠다.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더 위험천만했던 건 주택가였기 때문에 도로 곳곳에 이렇게 보행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차는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차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겠죠. 공포죠. 그냥 머릿속에 죽는다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 차가 달릴 때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듯 하더니 자, 보시죠. 갑자기 돌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데요. 건물과 충돌하면서 가까스로 차는 섰지만 엔진은 굉음을 내면서 계속 작동합니다. 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닫더니 붕 뜨면서 이쪽에 있는 차를 지금 어우. 많이 손상을 시켰어요. 네, 이번 제보자 역시 차가 말을 듣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기를 다 망가뜨리고면서 저 안에 있는 아파트 안까지 들어갔어요. 주차장 진입로까지. 제보자의 말대로 계속해서 돌진하는 차. 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죠. 제보자는 그날의 사고 기억에 몸소리를 칩니다. 큰 나무 판자가 껴가지고 이게 날아갈 정도로 엄청 센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들지도 못해요, 사람. 아유,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찔한 생각이. 이 콘크리트 벽이요, 완충작용을 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무엇보다 운전자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폭발할 때 웽! 막 이런 게 제가 느낄 때는 너무 그때는 무섭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네, 이 두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돌진했다는 것.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급발진 추정 사고는 연 80건. 대체 야야야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970한 8, 9년부터 ECU라고 전자제어 장치를 끼기 시작을 했어요. 어허. 일종의 자동차에다가 컴퓨터를 얹은 거죠. 이거 얹은 다음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긴 게 급발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똑똑해서 생긴 거예요. 자동차도 일종의 컴퓨터라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이 스로틀 밸브에도 ECU가 부착됐습니다. 스로틀 밸브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공기 주입을 위해 열리는 장치인데요. 전문가는 이 스로틀 밸브가 급발진의 증거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7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급발진 추정 사고의 차량을 살펴본 결과 이 스로틀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기 닫혀야 되는구나. 근데 저게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이 바로 작동합니다. 분명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죠. 오. 급발진하는 건 결국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불량이든 액추에이터가 불량이든 센서가 불량이든 걔가 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오. 운전자 모르죠. 네, 이런 급발진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전자 제어 장치를 조작하자 스로틀 밸브가 열리면서 굉음과 함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가는 순식간에 속도가 190km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 여기 밑에 내려와서는 막 밟았다 뗐다 해도 안 들어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안 여기서 속도도 없는데 붕 저렇게 날아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분명 밟았는데. 이게 문제죠.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요 호수가 이 스로틀 밸브를 열어서 엔진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제동 압력이 낮아지면서 제동력이 떨어진다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엔진이 정상적인 가동할 때는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엔진이 급가속, 그러니까 급발진 생겼을 때는 엔진 진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동력이 반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엔진 힘은 커졌는데 제동력은 옛날보다도 더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브레이크는 딱딱해지고 잘 듣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요게 자,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자동차의 오작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답니다. 바로 EDR이라는 장치인데요. EDR이라는 것은 사고 기록 장치인데 브레이크를 밟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의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어떤 추정 자료를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허, 그래요? 사고 시에 운전자의 페달 조작 여부가 고스란히 기록되는 겁니다. 하지만 EDR 판독으로도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왜요? 이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칩을 건네주는 제보자. 이놈을 갖다 방송국에서 쓰시라고. 나는 이거 갖고 있어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는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년 전 성묘를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오, 산에서 막 올라가네. 자, 갑자기 돌진하는 차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급발진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도 제어가 안 돼요. 전혀 제어가 안 됩니다. 풀숲에 곤두박질 치면서 겨우 멈췄습니다. 운전 경력 50년이 넘는 제보자의 차량은 무려 80m가량을 돌진했는데요. 이 묘지 덕분에 다행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는 면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제보자의 아내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가 남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려온 답변이 뭐냐면은 자동차는 이상이 없고 기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판명을 국과수에서 내렸습니다. 이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정말 여러분 진짜 화병 생긴 거예요. 제보자는 EDR 판독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에서만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그렇겠죠. 공개할 아하. 이유가 없겠죠. 지난 2010년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급발진 추정 사고 영상입니다. 자, 이 사고로 탑승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자 측은 1m짜리 콘크리트 벽을 뚫고도 20m 넘게 날아간 비정상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5년 동안의 분쟁 끝에 대법원은 결국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 이건 밟을 이유 없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 하지만 운전자가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미국은 징벌적 보상입니다. 특히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요.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자기네가 밝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 징벌적 맞아요. 보상이 아니라 보상적 보상. 어떻게 보면은 제작자나 판매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급발진이 생겼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서 밝혀야 되는 구조예요. 이걸 어떻게 밝히냐고요? 하지 말라는 똑같은 얘기죠. 전문가도 어려운데 원인을 어떻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자가 직접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는 노력들도 있는데요. 저기에서는 페달 부분 항시 찍고 나머지 일반 채널 하나는 운전자의 모습하고 핸들 부분에 이제 맞춰놨거든요. 페달 장치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블랙박스로 기록해서 입증하려는 거죠. 원체 많이 들려오는 게 이제 급발진 사고고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하도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할 수 없는 급발진 사고. 대처 방법 없을까요? 먼저 급발진 생기면 핸들을 똑바로 잡고 방향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사고 발생 시 핸들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요. 네.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잡지 말고 한 번에 꽉. 브레이크는 한 번만. 그다음 핸드 브레이크 잠기고. 핸드 브레이크 역시 채워주세요. 그다음에 기아를 대수좀 빼주도록 하고요. 변속기 레버는 중립으로. 그다음에 시동을 끄는 거죠. 아, 시동 꺼야 돼. 네, 가장 중요한 게 시동을 끄는 겁니다.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자동차는 컴퓨터처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지기에 때로는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정부와 제조사 역시 이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정확한 사고 원인과 대책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